네, 새학기를 맞아서 경찰이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장윤식 청소년 보호계장을 모시고 이 새학기를 맞아 우려되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현황 그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식 계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반 또 새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많이 설레고 할 텐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 역시 학교 폭력 아니겠습니까? 학교 폭력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그런 폭행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학폭 유형이 상당히 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폭행뿐만 아니라 여러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 금품갈취까지 이제 학교 폭력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교육부가 보니까 해마다 이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폭 피해가 뭐 해마다 이제 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는 쭉 그 학교 폭력이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25년 전에 24년까지 증가할 때에는 927건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5년 작년에는 835명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9.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이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경찰이라든지 교육 당국이 여러 노력을 펼친 그런 또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학교 폭력에 뭐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형에서 또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폭행,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성폭력.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성폭력보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네. 촬영한다든가 이런 사이버 쪽 그런 성폭력이 있고요. 모욕, 명예훼손, 금품갈취 이 순서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리적 폭력이 뭐 역시나 가장 이제 많이 발생 빈도가 높은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뭐 정서적 폭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또 증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셨고 학교 폭력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장소는 또 어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은 이제 주로 학교,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등 학교 내 이런 운동장까지 있고요. 이제 학교 주변으로 가면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네. 이런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인근 아파트, 그 놀이터라든가 게임방, 또 요즘 아이들이 가는 뭐 인형 뽑기방 이런데 네.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이제 학교별 또 지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학폭 발생 추이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학교별, 지역별 그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학교급별로 보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학생 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전남 지역이 많은 네. 목포, 여수, 순천 이런 도시권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더 도시권에 비해서는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요. 학교 네. 폭력이 저연령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폭이 늘고 있다는 건데 네. 참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또 학폭 가해자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텐데 좀 교육 당국이라든지 차원의 또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또 이 학폭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혹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네. 그 사안 조사를 하고 이 사안이 학교장 종결 사안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요. 그 이상은 학교장 자체 종결이 안 된다 하면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심의 대책위원회가 네, 진행됩니다. 학폭위라고 하죠, 줄여서. 예, 예. 학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폭위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나는 네. 경우가 많고요. 중한 경우에는 저 심의 의결에 따라서 일명 행정적인 아이들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네네.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범죄 혐의 유무를 이제 따져서 사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폭위가 이제 열리는 거와 별도로 뭐 피해자 측에서 고소 고발을 이제 경찰에 했을 때는 경찰 차원에서 또 따로 이 사건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사건 처리 뭐 이렇게 뭐 관련해서 뭐 현황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5건이 발생해서 이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검찰로 먼저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287명, 그리고 이제 법원 소년부로 130명 정도가 이제 사건이 이제 보내지게 됐고요. 다만 이제 처벌되지 않거나 입건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417건이나 상당히 많네요. 예, 전체 처리 건수의 50%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목할 점은 학교 폭력에 대한 사법 의존도가 높아져서 갈등 해결이 가능한 이런 경미 사안마저도 경찰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안들도 이제 경찰에 이렇게 신고하는 그 건수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 학부모들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남경찰청에서는 신학기를 맞아서 어떻게 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3, 4월이 신학기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즉 SPO라고 합니다. 네. SPO가 이제 가급적 모든 학교에 1회 이상 방문을 통해 학교 폭력 특별 예방 교육과 책임 교사와 한라인을 구축하거나 또는 학부모 총회에 참여해서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전남 경찰청에서는요.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학 계장님들과 경찰서장님들까지도 학교 방문을 통해서 지역 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르고 있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학교 폭력, 저연령화 및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라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언어 폭력 및 사이버 폭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자주 보시는 이 알림이를 통해 이제 우리 SPO 같은 경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매주 게재하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요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이 본부처 차원에서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에 맞춰 캠페인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또 예방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군요. 직접 또 학교를 방문해서 또 예방 교육, 예방 홍보 활동을 또 하시고 또 등하굣길에 또 캠페인도 진행을 하신다는 그런 또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에 이제 노출되었을 경우,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죠. 예.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지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어떤 오해나 이런 걸로 다툼이나 이런 걸로 의도치 않게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이런 사안들이 가벼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피해 회복 중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잠시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미한 사안은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 학교 예. 자체적으로 이제 예.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안이 이제 좀 무겁다 중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이런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학교에 이제 신고를 해서요. 그렇죠. 네. 이제 가피해자를 분리시키고 네. 또 더 이상 보복 이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보복금지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폭위 이런 행정 절차가 있긴 한데 네. 또 저희 학교에는 SPO라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SPO들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 뭐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마약 그리고 허위 영상물이죠. 이 딥페이크 범죄 여러 범죄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또 다양하게도 유형에서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경찰청에서는 이런 청소년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이버 도박이나 마약,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렇죠. 네. 전남 지역은 저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 경찰청에서는 SPO들이 분야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2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요. 그런가요? 네. 또 이 마약에 노출되는 지금 전남 학생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형사과하고 협업해서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사례라든가 유형별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현재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도 전남경찰청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뭐 자주 이제 언급이 됐는데 전남 지역에도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서 뭐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 이런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러면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예, 네. 일단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네. 한 SPO가 11개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한 분이 11개 예, 학교를 예, 맡고 있다는 말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아까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폭력 예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뭐 학폭위에 참석을 한다든가 해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 피해 이해 사후 관리까지도 이렇게 학생들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예. 이제 학교 폭력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피 학생들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대면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의 이런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전담 경찰관, 뭐 스쿨 폴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분들의 또 역할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행정 절차도 진행이 되고 때로는 또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가 돼서 또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학교 폭력을 피해를 이제 처벌을 한다고 해서 또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학교 폭력의 상당수는 학교장 자체 정결로 마무리되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네. 다만 학생들의 갈등이 이제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5명인데 그 가운데에는 417명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학교 폭력으로 네. 사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주체가 학생인 만큼 우선 사안별로 구분해서 갈등을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법적
해결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학생들 간의 다툼이 이제 학부모 간의 또 싸움으로 번지고 비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셨는데, 자, 이런 네. 부분들 좀 잘 좀 학부모님들께서 좀 주지하셔서 좀 학생들끼리의 문제는 학생 간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인터뷰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계장님은 뭐 학교 폭력을 좀 예방하고 또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또 학부모 또 학교 측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학교, 학생, 학부모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학교는 그 다양한 예방 활동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병행하고요. 학생은 학교 폭력이 심각한 범죄이고 그 피해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사법적 해결보다는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관계 회복에 관심을 이렇게 하도록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으로서 경찰은 예방 교육과 상담을 계속할 것이 좋고 또 이런 학교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예방적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설 개선으로 CCTV 설치 등 이런 사회 안전망을 계속 확충한다면 지금보다는 학교 폭력은 좀 예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서 학교 폭력에 대해 좀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자, 학폭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 뭐 선생님,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제도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또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장윤식 청소년 보호계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